오늘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 지금 이 시점에서 고교 학점제가 왜 이슈가 되고 있을까요? 원장님은 그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교 학점제가 아직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데 앞으로는 매우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도 뻔히 뚫어져서 써보셔가지고 카메라 보세요. 네, 아직은 본격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게 아니고 연구학교나 선도학교 이런 지정된 학교에서만 진행되고 있어서 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죠. 그래요? 그러면 지금 언론이나 교육당국에서 고교 학점제를 큰 이슈로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까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제 2022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그때부터는 좀 매우 크게 부각이 되겠죠. 지금까지는 크게 이슈되지 않지만. 그건 왜 그런가요? 진짜 몰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알고는 있는데. 아니 이거 지금 대표님이 다 대본도 써주시고 이렇게 읽으라고 하셔놓고 모르는 척 하시는 게 어딨어요? 그건 아는데 이건 대답 형식으로 물어보는 거니까. 아니, 공식적인 자리에서 싸우지 마십시오. 참. 싸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대본대로 좀 하라고. 딴 말 좀 하지 마요. 딴 말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 편집해도 은선쌤이 잘 해줄 거니까. 대표님만 잘하시면 깔끔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대본대로 잘 좀 해. 대본대로.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고교학점제가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이제부터는 교육 현장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뭔가요? 고교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면 당연히 고교학점 시행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학교에서도 이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래요? 솔직히 요즘 학교의 상황을 보면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학생들 수업 시간에 제대로 집중하지 않고 선생님들도 수업에 집중하는 몇몇 학생들만 데리고 수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예전에도 우리 때도 자다가 뭐 혼나고 하는 애들이 있겠는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에이 뭐 선생님 그때보다 더 심각하죠. 그 대표님이 학교 다니실 때는 우리 말죽거리 자료에 나왔던 그런 교련복 입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딴 소리 말고 대본대로 좀 해. 옆으로 빠져. 아니 지금 학교의 어떤 교실 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대표님 잘 아시잖아요. 딴 소리 말고 대본대로만 하라고. 대본대로만. 그러니까 진짜 심각하다고요. 그러니까 수포자라고 해서 수업 포기한 학생들 잠만 자고 뭐 이렇게 일부 과목에서만 잠을 자고 이랬다면 요즘에는 학생들이 수업을 포기한 학생들 수업 시간에 수업 태도 같은 것들이 그냥 거의 전교과에서 잠을 자는 경우 그런 학생들이 되게 많은 상황이어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교과에서 잠을 자. 그 미술이나 음악, 체육도 이런 것도 그래요? 그러면 더 심각하지 않을까요? 뭐 그나마 고1까지 진행되는 교육과정에서는 그래도 참여율이 좀 있을 수 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제 형식적으로만 짜여지는 시간표에서 그냥 자습이나 아니면 보충 수업, 다른 과목, 주요 과목 보충 수업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제대로 응용이 안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우리 때도 그러긴 했으니까. 저 대표님 때 말죽고자에서 구한말 일제 강점기 뭐 이럴 때 말씀하시는 뭐 거예요? 구한말? 아니 지한반도 진짜. 그건 토학교랑 부토학교 시절 이럴 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딴 소리 그만하고 이거 시간에 끝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딱 하나 여쭤보셔도 돼요? 응. 일사학기 때는 뭐 하셨어요? 참. 아니. 내가 뭘 해 하긴. 누가 중공군 피해서 도망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나 진짜 나 배트 부르고 저기 월남전에 스킵대 중대장이었다. 됐어? 그러셨구나. 뭘 그래? 이 사람들이 진짜. 네, 하겠습니다. 아무튼 학교 현장이 좀 심각해가지고 학교 선생님들 먼저 이제 공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이었고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될 수 있겠다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선생님들이 필요성을 갖고 준비한다면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네요. 그럼 여기서 다시 기본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교학점제는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희는 무슨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고교학점제는 이거다 딱 좀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얘기해달라고. 네, 한마디로.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도 대학처럼 학점을 따야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자신의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을 하고 일정한 과목을 이수하고 그 학점들을 받아야만 졸업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후에 졸업을 한다. 네네.
그럼 거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은 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학교에서 지금까지는 학교에서 개설해준 과목들 중심으로 공부했다면 앞으로는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을 하고 그 자신이 선택한 과목들을 배우고 공부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개설한 과목을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 그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해서 공부를 한다.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겠네. 그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공부를 하는 거 이게 핵심이겠네요. 네네. 자신의 진로에 맞는 공부를 한다라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대표님 많이 강조하셨던 이제 2024학년도 대입 변화에서 핵심이었던 전공 접근성 강화 이게 고교 학점제랑 같이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걸 거의 맞물려서? 그렇죠. 거의 같은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부터 전공을 결정을 하고 그 진로에 따라서 과목 선택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게 고교 학점제의 핵심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급변한 고교 학점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 자료를 보니까 크게 7단계로 나눠 진행이 되네요.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이 많은 걸 또 제가 해야 되는 거죠? 아 참나 대본대로 좀 하라고. 여기 앞에 선생님들 이렇게 많으신데 굳이 제가 선생님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나이에 내가 해? 지금 너도 개그하는 거야 지금? 이거 누구 따라하신 거예요 지금? 이마룡 개그했다 이마룡. 이마룡이요? 어. 이마룡이 누구예요? 이 나이에 내가 이거 몰라? 이마룡 아세요 이마룡? 모릅니다. 이마룡을 모른다고? 이말년은 알겠습니다. 저도 이마룡 누군지 압니다. 그 유명한 개그맨 개그 이마룡을 몰라? 이 나이에 내가 이거 몰라? 모릅니다. 아 진짜 이 사람들 진짜 존경하는 개그맨입니다. 그러니까 이마룡 아세요? 참나. 그 막 동춘 서커스 이런 때 나왔던 개그맨 아닙니까? 딴 소리 말고 동춘 서커스 남 2002년도 연식이 됐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그 대본에 써 있어 방금. 진지하게 좀 해. 이거 얼마나 심각한 건데. 진지해. 대본대로 좀 하라고 대본대로 좀. 진지해지겠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거니까. 자, 고교 학점제 보시면 1단계부터 7단계까지 나와 있는데 먼저 1단계 보시면 학교에서 우선 학생들이 과목 선택권이 보장되는 학점 기반의 교육 과정을 편성하고요. 그 다음에 진로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이게 1, 2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먼저 개설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고교 학점이 실행이 될 테니까. 그게 1단계, 2단계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 3, 4단계를 보니까 3단계에서는 학생의 학업 설계 결과 수요 조사를 반영한다. 그리고 그 개설 과목을 확정하고 학생이 선택해서 시간표를 작성. 개인 시간표를 작성하네. 네네. 그 개인 시간표로 수업에 참여하고 이렇게 돼 있네요. 네. 대학 다녀보셨잖아요. 네. 물론 좀. 나 대학 나왔어 이 사람들 표정이. 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학생별로 시간표가 나오면 그다음에 이수, 미이수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학점 일정 이상 학점을 받아야 졸업하는 게 고교 학점제니까. 근데 보면 지금까지 석차 개념이었다면 석차보다는 학생들이 어떤 성취 기준에 도달했는지 평가하고 그 성취 기준에 도달을 하면 그 과목을 이수했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아무리 제도가 바뀌어도요 평가 기준이 학생이나 학부모들한테 되게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 저기 어쨌거나 어떤 식으로 뭐 되건 간에 평가 방식이 좀 이게 복잡할 것 같은데 이게 절대 평가인가요? 상대 평가인가요? 사실 이제 절대 평가가 되는 거가 제일 큰 문제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죠. 지금은 상대 평가 1등급부터 9등급이었다면 이게 지금 고교학점제 성취평가제는 사실상 정확하고 그냥 둘 중에 뭐냐라고 하면 절대 평가 같긴 한데. 잘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절대평가로 A, B, C 이런 식이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취도별 학생 비율 A 맞은 학생들이 몇 프로 몇 명 정도가 되고 과목의 원점수는 몇 점이고 과목 평균은 몇 점이고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제공이 되기 때문에 대학 측에서는 그냥 단순한 절대평가로 판단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을 할 수 있어서 그냥 예전처럼 수험이한가 개념처럼 그런 단순한 절대평가 개념은 아니긴 합니다. 그 성취평가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성취평가제라는 건 말 그대로 A, B, C, D, E 그러니까
이 친구가 90점 이상의 어떤 점수를 받으면 A에 성취를 했다 하고 80점부터 90점은 B 이런 식인데 주요 과목은 A부터 A, B, C, D, E 5단계로 나눠서 성취를 평가하고요. 일반 과목 같은 경우에는 예술교과, 예체능이나 뭐 예술교과 같은 경우에는 3단계로만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죠. 얼핏 들으면 대학 학종 같은 개념인데 이 설명은 또 다음에 자세히 또 기회가 있다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는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제 마무리는 이제 졸업 그런 일정 과목들을 적절한 성취를 받아서 이수를 하게 되면 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들을 다 갖추게 되면 졸업 요건을 갖추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십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설명 들으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네요. 그 과정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분명히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긴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진짜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이 돼서 대학 측에서는 학생들을 선발할 때 이 고고학점제만 가지고 선발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기 때문에 되게 여러 가지 추가적인 선발 방법들을 고민하게 될 거예요. 근데 추가적 선발 그렇죠. 방법. 근데 어쨌든 간에 대학 측에 제공되는 생활기록부는 다 이 고교성취제 고교학점제 이 기준에 마치 성취평가제 이걸로 제공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 입장에서는 바뀌는 제도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자신을 어필할 건지에 대한 거를 미리미리 공부를 준비를 좀 해둬야 되겠죠. 우리 선생님들 생각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교 이 평가제 이거. 대본에 갑자기 없던 것도 이게 잘 진행이 될까요 이게? 네, 알겠습니다. 이철 위원장이 뭐라고 할 땐 반응들 좋고 내가 뭐라고 할 땐 싸늘하고 당신들 말이야. 자, 그럼 이런 거는 구체적으로 언제쯤 진행이 될까요? 이게 2022학년도 입학하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성취평가제 개념으로 성적 산출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본격적인 고교학점제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 2025학년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현재 초등학교 5학년. 네, 이 친구들부터는 무조건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되긴 하겠죠. 이게 참 여러 가지 많은 변수가 있겠네요. 그 고교학점제 졸업해서 그런 의도대로만 정확히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뭐 진짜 획기적으로 바뀌긴 하겠죠. 되게 좋은 제도긴 한 것 같습니다. 분명히 되게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얼마큼 잘 현실적으로 그게 잘 실행이 정착이 될지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돼 있어야 될 것 그 같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네, 여러 가지 그런 고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그렇게 좀 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은 그렇게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네요. 뭐 경제, 뭐 고전, 과학, 교부 그런 게 별로 달라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보시는 과목들은 이제 일반 교과 과목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과 과목들은 선택 과목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과목하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근데 관심이 가는 건 밑에 지금 보시는 전문 교과 쪽에 전문 교과. 네, 보시면 뭐 보이시겠지만 되게 특별해 보이는 과목들이 되게 많죠. 보시면. 진짜 그렇네요. 여기 보니까 공연 실습, 극 창작, 무대 미술, 문예 창작, 무용과 몸. 무용과 몸 이런 것도 배워요? 그렇죠. 무용이나 몸 이런 거 이게 선택하면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배우는 거냐고. 무용과 몸에 대해서 배우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 무용과 몸을 구체적으로 뭘 배워서 이런 과목을 여기다 집어넣냐.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몸이 되는 사람들은 안 배워도 되죠. 몸이 된다고? 네, 대표님처럼 몸이 좀 키가 얼마 돼요? 키? 네. 내 키? 네, 160은 넘으시죠? 참나 이거 148? 이거 타오자는 거야 이거. 이 사람들이 진짜 저 지금 바꿔자는 거지 나한테. 그렇죠. 아 그렇죠. 당신 IQ 2배가 넘는다 내가. 300이 키가 300이 넘으시는데요. 딴 소리 말고. 멘사 출신입니다. 됐어 뭐 맨날 딴 소리 말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대본대로만 하라고. 알겠습니다. 딴 소리 자꾸 해가지고. 정규 과목 지금까지 정규 과목에서는 개설할 수 없. 그 대학에 가서나 교양에서나 이게 대학교 교양 과목으로만 개설됐을 법한 그런 과목들이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연계돼서 과목이 개설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대학교에 진학할 때 진로와 관련해가지고 그런 과목들을 직접 선택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아까 선택 과목들을 보시면 이제 대학 들어가기 전에 전공 적합성과 관련해서 로드맵을 확실하게 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그런 아까 과목 선택에서부터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202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는 거가 이제 앞으로 우리 2025년. 네, 준비될 친구들은 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연도별로 그러면 구체적인 시행 방식이 달라지니까 그렇겠네요. 그렇죠. 이제 2024년도, 2025학년도부터는 확실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24학년도까지는 그래도 수능 체제가 확 바뀌진 않을 것 같은데 2025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기준입니다. 현재 초등학교 5학년들이 고등학교 입학 네, 고등학교 입학하는 현재 초등학교 5학년들이 고등학교 입학한 2025학년도부터는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이 친구들이 대학을 갈 때는 수능도 큰 변화가 생길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을 그 연도의 기준으로 되게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대본 어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머릿속에 대본이 있어가지고 복습 안 하셨나봐요. 여기 하고 있잖아요. 여기 지금 여기 연도별로. 자 알았어 잘하겠다고. 자 그렇겠네요. 자 고교학점제와 전공적 학교 지지를 살려서 전공 진로를 미리 정하고 네네. 이에 따른 로드맵을 작성해보다 철저하게 밀고 나가는 일관성. 그 일관성은 뭐 반드시 필요해 보이네요. 그렇죠. 무조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2025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 이제 그 연도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될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수능 대입 제도가 바뀌는 진짜 큰 변화가 일어나는 2028학년도 2028학년도. 네, 그 학년도에 맞춰서 이건 대학 입시 얘기하는 네네. 거죠. 그 학년도의 그 대입 변화에 맞춰서 생기부도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생기부 바뀌는 거가 이제 고교학점제랑 관련지어서 생기부가 변화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2028학년 수능을 도입이 분명히 변화가 오는데 그 수능을 변화를 주기 위한 사전 작업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고. 네, 그래서 2028학년 수능이 제일 큰 변화가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거나 절대평가, 수능이 절대평가. 아니면 이제 수능이 서술형, 논술형으로 바뀔 수도 있다. 사실 수능에서 서술형, 논술형이 도입이 되면은 국어학원 입장에서 진짜 새로운 세상 오는 거야 이거. 네? 이건 지극히 대표님의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라. 네. 아니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은데 진짜 수능에서 서술형, 논술형 도입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점에서의 공정성 문제 때문에 전 과목을 다 도입할 수는 없다. 아니면 필수 과목만 도입한다. 필수만. 그러니까, 네, 아니면 뭐 사회탐구나 과학탐구 같은 통합사회나 통합과학 같은 필수는 뭐 국영수만 한다든지. 네, 국영수만 하든가 네. 아니면 통합사회나 통합과학만 하든가 전체를 다 하거나 뭐 아직은 정해진 결과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바꾸긴 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도입을 하는데 네네. 그걸 어떻게 그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고. 그렇죠. 왜 저한테 따지세요? 애들이 아니 그걸 우리가 그걸 짚고 넘어가야지. 그렇죠. 얘네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냐면 물론 이제 그 평가원에서는 자기들은 이미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대비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주관식 서술형, 문술형으로 시험을 보더라도 일일이 사람이 다 채점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 AI 들어보셨어요? AI. 오, 네, AI가 여기도 또 등장하죠. 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채점을 하겠다. 그리고 자기들은 그런 거 특허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서 AI를 활용하고 네네. 그 1차에서는 AI가 그 대본에 뭐라고 써 있냐? 딥러닝. 네. 딥러닝이 뭐요? 아무튼 그런 딥러닝도 한답니다. 딥러닝하고 그리고 그 길러진 걸 가지고 2차에서 사람이 채점한다. 네네, 그렇게 그런 한다고 얘기네요. 합니다. 그래서 뭐 그게 잘만 되면 현실적으로 채점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뭐 논란은 분명히 있긴 하겠죠. 근데 지금 같은 체제는 아닐 거다라고 얘기를 지금과는 분명히 다른 체제가 될 네, 것 네. 같다. 자, 그러면 이런 입시 변화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자, 이제 우리가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 긴 시간을 우리가 이렇게 달려왔지 않습니까? 네, 얘기하세요. 이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얘기하라고. 전 참 못하겠습니다. 뭘 못해? 대본대로 해. 부끄러워서 못하겠습니다. 뭘 부끄러워 참나. 대본대로 하라니까. 그건 바로 그건 바로 도저히 못하겠는데 네. 이런 대본대로만 잘해. 대본대로만. 이거 하려고 지금 열심히 한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주목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교학점제, 전공적합성, 수능, 서술형, 논술형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대표님이 대표님이 쓰신 두 권의 책입니다. 영어 좀 있게 너무하네 진짜. 대표님이 쓰신 책이죠. 그 책이 제일 중요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아, 고맙습니다. 네. 참나. 선생님들도 이 책에 대해서 별로야? 진짜 좋지 않아?
네. 알겠습니다. 내가 오늘 촬영 끝나고 한번 보자고들. 네? 자, 이따 뵙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이 책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은선생 편집하기 힘들겠다. 입시 번호에 따른 가장 적합한 책은 바로 닥치고 닥치고 서울대. 이 책입니다. 닥치고 말하신 거. 아니, 좀 닥치란 얘기 아니지? 닥치고 말하셨는데. 자, 이 책입니다.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막상 이러니까 되게 쑥스럽네요. 비웃은 거 아니지 지금? 근데 이 책 많이 팔렸습니까? 많이 팔렸어. 얼마나 팔렸는데? 뭐 1세 다 나가고 이제 2세 치고. 인쇄 나오면 밥 사주겠다고 선생님한테도 그렇게 말씀. 그러게 우리 뭐 아니,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없네. 밥 산다고.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 밥 살게. 어디서 뭘 돌아오는 게 아까 없어. 여기다 딱 말씀하세요. 밥 사는 얼마나. 밥 살게요. 언제요? 아니 뭐 크리스마스고 뭐 이런. 아 저 크리스마스 때 약속 있어요. 참, 나도 약속 있거든. 나 내년 1월에 그럼 밥 뵙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만 사시는 거 같은데. 밥 살게. 인쇄 받으면 얼마나 된다고. 자 이제 여기 저 마지막 상 없어요. 마지막 장에 좀 대본대로 좀 충실 좀 해줘. 좀 대본 좀 주세요. 아 참나. 네 마지막 상이 이 마지막 상이 없었고. 네. 이 제가 하는 겁니까? 이건 내 참. 공식력 제로다 진짜.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네네네네. 자, 그 이제- 위에 거 읽어 위에 거. 응. 자, 읽지 않고 머릿속에 있는 거는 자. 이거 갑자기 이거가 긴 뭐 부원장이 갑자기 쳐는 거 아닙니까? 아이, 그냥 하세요. 좀 시간 없어. 알겠습니다. 빨리 끝내. 자신의 진로 적성을 찾아서 공부를 하려면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하고 또 가정 중심 평가 진로 적합성을 위해서는 닥치고 서울대를 읽어야 합니다. 잘했어. 입시는 항상 변화합니다. 근데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서 능력과 글쓰기 능력입니다. 정확한 독해와 글쓰기 능력을 갖추는 일은 아무리 입시가 변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밥은 좀 사셔야죠. 인쇄 아직 다 못 받았어. 저 책 읽어보셨어요? 저 책? 도움 됩니까? 진짜 도움 된다니까? 도움 안 돼 이거? 대답 빨리 하셨어야죠. 됩니다. 입시 변화에 맞춘 이것은 정말 최적의 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밥 사시면 됩니다 이제. 안녕.